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올해 들어 벌써 8번째죠.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에 압박을 가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 행안위에선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공방이 이어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정치부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이번엔 SLBM 쐈다. 경기도야 서울시야. 그리고 물가 실화냐.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 D-1 성화와 기습 시위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픽은 이번엔 SLBM 쐈다인데요. 자, 오늘 오전 10시 17분 북한이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지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 신포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0월 북극성 3형 발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합참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 추정 한 발을 포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이 해상에서 발사했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SLBM은 지상이나 바다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했다면 수년에 걸친 북한의 잠수함 건조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올해 초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신형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발한 신무기를 전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사진 뒤편에 이동식 발사대위에 탑재된 신형 ICBM, 화성 16형으로 추정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무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한 한미일 정보안보수장이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북한의 일종의 압박 차원에서 날짜를 맞춰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나? 종전선언에 앞서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 반공화국 적대시 관점과 정책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이 순리이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주변국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도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이 조속하게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맹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지역에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한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우리 군과는 달리 미사일이 2발 발사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2発を発射いたしました。先月来、北朝鮮が連続してミサイルを発射しているということ、このことを大変遺憾に思います。 네,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은 국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이 진행 중이죠. 자, 그런데 왜 제목이 경기도야 서울시야일까요? 왜 대장동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추진하지 않으시는지. 골치 아픈 일은 동궁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희한하고 임대 사업은 또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습니다. 같은 지자체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개발 사업 사례를 배워가라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길래 그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네, 왜 서울시는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방식을 채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작부터 특정 민간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사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제목을 경기도야 서울시야로 잡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 와서 화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국감입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국감 아닙니까? 이해식 의원님 잠깐만요. 처음으로 이야기해서 시장은 경기도 국감이요, 서울시 국감이요. 자, 의원님. 100만 원 만들어가 나와서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서울시 국감입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상대로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 역시 어제 이재명 지사처럼 직접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그런 그 문제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천 대교 등 이 민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를 했죠. 결과적으로 땅의 정도 화천 대교와 관련해 회의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수용하면서 싸게 수용하면서 한 4천억 가까이 벌게 되고 그냥 땅을 흡수하고 비싸게 분양하는 또 하면서 또 4천.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 예정돼 있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주셔서. 자, 그러자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지사에게 조폭 연루서를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감장을 더럽히는 김 의원을 행안위에서 사보임, 즉 빼야 한다고 주장했죠. 김용판 의원은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 자격이 없으니까 계시는 것이 적절치 우리 사진은 않다. 바로 민영배 의원님, 예, 이제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조용히 하십시오. 김도읍 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도읍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우리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돈다발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거니까 다 밝혀지 지켜보시면 된다. 네, 서영교 위원장이 애써 중재에 나섰지만 소위 CR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를 중단하기에 이르죠. 도면을 나온 부산 서울시장. 나 그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오늘은 서울시 국감입니다. 오세훈 시장 답변 들어보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다. 지금 서울시의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잠시 국정감사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현재는 속개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인 대장동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물론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참고인 채택이 불발된 탓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토위 국감에 재등판하는데요. 그 소식도 뉴스픽5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은 물가 실화냐로 꼽았습니다. 기름값, 계란값, 고기값, 야채값 도대체 안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제 월급만이 유일하게 제자리를 지켰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2만 원 어치밖에 기름을 못 넣는데 기름이 너무 비싸서 그 유류세라도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은 다 받아갈 대로 다 받아가고 수입 원가로 올라가고 서민들만 애먹지.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생필품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한숨만 나오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올해 들어 6달째 2%대를 기록했고요. 38가지 생활 필수 품목 평균 가격도 4.4%나 올랐습니다. 또 갑자기 확 추워진 날씨에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름값의 60%가량이 각종 세금인데 여기에서 일부를 빼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류세를 15% 내렸던 2018년도에는 휘발유를 10만 원어치 넣을 때 7천 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민주노총 총파업 D-1일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예정대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 지역 3만 명을 포함해서 전국 14곳에서 조합원 약 55만 명이 참여하는데요. 경찰은 도심 곳곳을 틀어막는 밀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역 수칙에 맞게 소규모 집회로 신고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전형적인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 결혼식장 등과 노동자의 집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만 한 가지 있다면 정부의 무능과 탐욕에 자본을 향한 비판과 성토의 외침에 있고 없고다. 네, 정부는 지금이라도 총파업을 철회하라면서 강행 시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부터 석방하라고 맞서고 있죠. 마침 오늘 양 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감염법 위반을 제외한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성화와 기습 시위입니다. 개막을 약 100일 앞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됐습니다. 고대 여신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신전 주변에 날아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량 학살을 반대한다는 글귀가 적힌 플랜카드, 또 티베트의 국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곧장 현지 보안요원에게 붙잡혔는데요. 이처럼 현장 곳곳에선 베이징 올림픽에 반대하는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기습 시위가 한창입니다. 중국의 티베트와 홍콩, 또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여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픽5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